안녕하세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입니다. 혹시 AI가 세상을 바꿀 거대한 혁명이 아니라 사실은 곧 터질지도 모르는 거대한 거품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고 미국에서 시작된 이 작은 의심의 날갯짓이 어떻게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체를 휘청이게 만들고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한 건실한 대기업의 주가를 하루아침에 폭락시키는 퍼펙트 스톰을 몰고 왔을까요? 오늘 바로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제 스릴러의 전말을 파헤쳐 보려고 해요. 뉴스나 경제 용어는 잠시 잊으셔도 좋아요. 지금부터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 드릴게요. 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화끈한 파티가 열리고 있어요. 파티의 이름은 바로 인공지능 AI 파티예요. 2022년 말에 혜성처럼 등장한 챗GPT라는 슈퍼스타 덕분에 파티 분위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죠. 너도 나도 AI를 외치고 AI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 몸값이 무려 8배나 뛰었어요. 사람들은 이 파티가 영원할 거라고 믿으면서 2027년까지 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00조 원을 이 파티에 쏟아붓자고 외쳤죠. 그런데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누군가 갑자기 음악을 끄고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근데 이 파티 돈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음식값, 술값은 누가 다 내는 거죠? 혹시 우리 외상으로 파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AI 거품론의 시작이었어요. 거품이라는 건 실제 가치보다 기대감이나 소문 때문에 가격이 잔뜩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해요. 마치 속은 텅 비었는데 바람만 빵빵하게 들어간 풍선처럼요.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파티에 대한 걱정은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AI는 돈 먹는 하마였어요. 챗GPT를 한번 돌리는데 드는 전기료와 서버 비용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실제로 챗GPT를 만드는 오픈AI라는 회사는 올해 손실만 최대 7조 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이건 파티는 화려한데 주최자는 파산 직전인 셈이죠. 둘째, 생각보다 돈벌이가 안 됐어요. 우리 같은 개인들은 AI로 가제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재미있게 쓰지만 정작 큰 돈을 써야 할 기업들은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지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기업 중 단 5%만이 공식적으로 AI를 도입했다고 할 정도니까요. 이건 마치 모두가 수억 원짜리 슈퍼카를 사놓고 동네 마트 갈 때만 쓰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셋째,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 재료가 바닥나고 있었어요. AI를 학습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전기가 필요한데 전문가들은 이러다 2028년쯤이면 인터넷에 있는 글자 데이터를 다 써버릴지 모른다고 경고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소문이 퍼지자 파티의 중심이었던 미국에서부터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이 우선 데이터 센터 짓기로 한 거 일단 취소하고 미룰게 라고 선언하면서 파티장은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엔비디아를 포함한 잘 나가던 기술 회사들은 주가가 술줄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파티의 인기 스타들이 먼저 자리를 뜨기 시작한 건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 열린 파티가 끝나는 게 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바로 반도체라는 연결고리 때문이에요. AI 컴퓨터에는 꼭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비싼 메모리 반도체 HBM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AI 파티가 끝나고 컴퓨터 주문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반도체 주문도 뚝 끊기는 거죠. 마치 거대한 도미노의 첫 조각이 미국에서 쓰러지니 그 충격이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도미노 조각들을 쓰러뜨린 셈이에요.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시장은 전체가 이렇게 AI 공포를 떨고 있을 때 유독 더 큰 폭풍을 맞은 회사가 있었어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곳이에요. 이 회사는 주로 원자력 발전소 같은 아주 큰 에너지 설비를 만드는 곳인데요. 이 회사가 주가가 하루 만에 8%나 급락했어요. 물론 AI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던 탓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시장 전체가 감기에 걸려 콜록거리고 있을 때 이 회사는 폐렴 진단까지 받은 셈이었죠. 이 이야기는 동유럽 체코라는 나라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나라가 체코에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려고 공을 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술의 원조가 우리냐 아니면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회사냐를 두고 법적 다툼이 있었어요. 결국 체코 원전 계약을 따내기 위해 우리 측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비밀 합의를 맺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알려진 이 합의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세계 최고의 셰프인데 파리에 제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열려고 해요. 그런데 한 라이벌 셰프가 나타나서 그 레시피 원래 내 거잖아 라고 소송을 걸어요. 파리 레스토랑 계약이 날아갈 위기에서 제가 그 라이벌과 비밀 합의를 하는 거죠. 좋아, 소송 취하해 주는 대신 앞으로 50년 동안 내가 전 세계 어디에 레스토랑을 열든 한 곳당 매출의 일부를 너한테 주고 모든 식자재는 비싼 값에 너한테만 살게. 그리고 미식의 도시인 뉴욕, 런던, 도쿄에서는 아예 레스토랑을 열지 않을게. 어떠세요? 말도 안 되는 노예 계약 같죠? 사람들이 보기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계약이 딱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앞으로 50년간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 원이 넘는 돈을 미국 회사에 줘야 하고 돈 되는 선진국 시장에는 진출도 못한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시장은 발칵 뒤집혔고 나라를 팔아먹은 굴욕 계약이라는 격한 비난까지 쏟아졌어요. 자, 이제 그림 그려지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AI 거품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 바로 그 타이밍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회사 자체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계약 스캔들까지 터져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었죠. 주가가 폭락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숨어 있어요. 앞서 AI 거품론의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뭐였죠? 맞아요. AI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회사의 미래를 걸고 준비하는 핵심 사업이 바로 이 전기 먹는 AI를 위한 맞춤형 전력 공급원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기술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레고 블록처럼 공장에서 착착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딱 갖다 놓을 수 있는 미니 원자력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SMR은 작지만 강력하고 무엇보다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기적으로 AI가 전기를 많이 쓰니까 바로 우리에게 기회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냥 발전소만 짓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발전소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AI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해 왔어요. 그룹 회장이 직접 두산만의 AI 생태계를 만들자고 할 정도로 AI의 진심인 회사인 거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국에서 시작된 AI 거품에 대한 우려가 한국 증시를 흔들고 때마침 터진 계약 스캔들로 한 기업이 최악의 위기를 맞은 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니 시장의 단기적인 공포를 해결해줄 장기적인 열쇠를 바로 그 회사가 쥐고 있었다는 기막힌 반전이었죠.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눈앞의 위기와 공포에 휩쓸리기 쉽지만 그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안에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